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3강에 대해서 사주의 기본 명칭과 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요약을 하자면은 이 사주에는 원국 8글자의 칸, 4개의 기둥 8글자, 그래서 사주 8자 안에 시간과 공간이 함께 겹쳐 있다. 이게 매우 신기한 일인데 이 시간과 공간이 겹쳐 있는 개념 때문에 사주를 독학으로 공부하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겹치는 현상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회궁은 인생의 전반부이고 시간적 개념으로는 인생의 전반부, 그 다음에 공간적 개념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볼 수 있고, 일시궁으로는 시간적 개념으로는 이 개인궁이죠. 시간적 개념으로는 나의 미래, 중후반의 미래, 인생 중후반의 미래이자 나의 개인적 영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겹쳐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미묘한 힌트가 나오죠. 그러면 내 개인궁이 나는 쓰레기다라고 써 있으면, 개인궁이 나는 쓰레기다라고 써 있어. 그러면 내가 쓰레기 같은 인자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간으로 변화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미래가 쓰레기가 되는 거야. 내 미래가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저는 사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늘에서 정말 엄청난 초정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서 절대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 못하게끔 다 짜놨구나. 다 네가 해놓은 짓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 사주의 일시궁은 나의 개인적 성품이라고 볼 수 있고 만들어가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의 개인적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가 잘못된다? 내 미래가 잘못된다. 내가 개인적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내 미래 공간이 쓰레기장이 되고 미래의 시간이 쓰레기장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착해요, 여기는 나빠요, 못됐어요, 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착한 사회를 가는 못된 놈이잖아. 그쵸? 그러면 인생 전반부에는 착한 사회에 있으니까 못된 짓 좀 해도 뭐 별 문제 없겠죠? 뭐 사회에서 다 포용할 테니까. 근데 나중에 나의 인자가 세상이 됐을 때, 나의 미래가 되었을 때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오염시킨 나쁜 사회를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를 한 50 넘었는데 내 주위에 도둑놈, 사기꾼, 쓰레기꾼, 뭐 내 돈 훔쳐가는 놈, 욕심꾸러기, 비열한 인간들이 가득해서 내 그놈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호호포노포노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쓰레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다 여기서 나온 거야. 내 우주에서 튀어나온 거야. 마치 5살짜리 꼬맹이가 자기 방을 엄청나게 어지러뜨려 놓고, 엄마 방이 왜 이 모양이야? 방이 똥톡간이야? 누가 여기다 오줌 싸놨어? 이거 누가 싼 거야? 5살짜리 애가 싼 거야. 엄마 보고 치워달래. 엄마가 치워야 돼? 걔가 치워야 돼? 네, 그쵸? 5살이면 엄마가 치워야겠지. 근데 이거 우리가 치워야 되니까, 우리가 싸놓은 똥밭에서 내가 구르고 앉아서 세상이 똥밭이다라고 얘기를 해놨다. 남이 싼 똥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사주를 봐야 된다. 즉, 나의 일시궁, 즉 나의 내면에 나의 인자를 갈고 닦으면 내 미래가 갈고 닦인다. 나를 정화하면 내 미래가 정화된다.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내 미래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진다. 내가 고통 속에 몸부르치며 스스로 자학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내 미래를 망치고 있는 길이다. 이게 사주의 궁성에서 나타내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 원리, 즉 공간과 시간이 겹쳐 있다라고 하는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염두하셔서 앞으로 사주를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일시궁의 개인적 인자, 나의 개인적 인자는 바로 내 미래의 시간의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사주의 에너지를 해석을 할 때 보통은 처음에는 사주의 심리적 요소를 해석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인생의 현실적 요소를 해석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분석하죠? 그 이유는 심리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 편관이 아주 중중해. 편관이 아주 중중해.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다소 깐깐할 수 있고 권위적일 수 있고, 이게 재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카리스마 넘치는데 다소 폭력적일 수도 있고, 뭐 군주적일 수도 있고, 계급적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발현이 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화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편관적 사회로 자꾸 바뀌어. 내 사주에 재성이 많은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어떤 현실 감각, 재물 의식, 소유 의식, 뭐 이런 걸로 현실 감각, 재물 의식, 뭐 정제면은 깐깐하게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사는 사회가 소유, 비소유,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를 따지는 재성사회로 바뀌어. 그러니까 심리는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사주의 시간의 에너지 흐름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알고리즘은 년, 월, 일시, 년, 월, 일시, 년, 월, 일시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주의 에너지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심리적으로만 발현되는데 심리적으로 발현되는 거와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것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즉 만약에 아이가 15살, 20살 정도다. 그러면 심리적 상황은 요 정도까지 발현이 돼 있고 현실적 상황은 요 동네에서만 발현이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사주를 처음 볼 때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부자라는데 그러면 재성이 어딨나 봤더니 여기에 재성이 가득해. 근데 지금 내 나이가 20살이야. 이 돈은 지금 내 돈이야? 미래의 돈이야? 미래에 현실화될 돈이야. 대신에 심리적으로는 발현되기 시작해. 그러면 내 심리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돈 벌어야 되는데 멋진 차를 타고 다닐 거야. 라는 마음이 계속 심리적으로만 나타나겠죠. 하지만 현실로 발현되려면 한 나이 40 정도 먹어야겠죠. 40이나 50. 숙제 빨리 하면 30에도 발현되고 숙제 늦게 하면 50이나 돼야 발현되고 숙제 전혀 안 하면 필요 충분 조건 안 지키고 시주를 찾아 먹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이 돼가지고 뭐 폐지 줍는 사람이 돼버린다든가 늙었는데 쉬지를 못해. 네가 벌어서 사시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주는 심리적으로 먼저 발현되고 시간차를 두고 점차 현실로 발현된다. 현실로 발현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연주와 월주의 이 연월주와 일시주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연월주가 돌아가는 알고리즘과 일시주가 돌아가는 알고리즘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월주와 일주의 관계에는 엄청나게 큰 갭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명리학은 우주의 운동인 천문학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계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이 공전 주기에 따라서 절기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연주와 월주는 공전 주기에 따라 만들어진 에너지입니다. 근데 일주와 시주는 자전 주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에너지입니다. 즉 공전 주기라는 것은 내가 태양을 이렇게 크게 돌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보통 내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 안 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죠. 그 말은 세상이 움직이는 에너지다라는 뜻.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 거고 자전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전은 내적 변화, 공전은 외적 변화, 사회적 변화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중에 나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이 이게 자전하면서 공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러워. 이런 거예요. 자, 내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연월주와 일시주의 관계가 사회와 나. 여기는 사회적 관계, 여기는 나의 관계. 근데 만약에 연월과 일시가 합을 잘 이루고 있으면 사회적 변화와 내적 변화가 유기적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아다리를 잘 맞춰가고 있다. 뭐 내적인 변화가 사회적 관계를 합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매우 오묘하게도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천체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점성학하고도 비슷한데 점성학에서는 이제 황도 12궁이라 그래가지고 이 태양을 도는 거를 12개의 별자리로 이제 표시를 하고 무슨 뭐 자리, 정갈자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한 50, 60 되신 분이 사주를 보러 오셨다. 그러면은 이 사주상의 시 공간은 어느 곳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요 동네쯤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겠죠. 요 동네. 그러면은 내 인생 50대, 60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가 마음먹은 삶을 산다.
너의 성품이 드러난 삶을 산다 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같은 사주라도 50대, 60대에 맞게 되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미래를 설계한 거니까, 미래를 실현화시킨 거니까, 현실화시킨 거니까. 사주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 있으니 그 사주의 흐름대로 갈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재성이라 그러면 이 재성도 10점짜리 재성이 있고 20점짜리 재성이 있고 50점짜리 재성이 있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 200점짜리 재성이 있고 800점짜리 재성으로 내가 이렇게 키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은 달란트라고,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어떤 사람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다 반띵 시켜 먹거나 땅에 묻어놓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2배, 3배, 4배, 5배, 10배로 이렇게 뻥튀기 시켜가지고 주인한테 칭찬받는 종도 있더라.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궁성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나의 인자와 사회적 인자에 제가 보충 설명을 이 프린트에다가 지금 써놨는데, 연주와 월주는요, 나한테 어느 정도의 노잣돈이 주어진 겁니다. 즉 후천전 노력으로 바꿔지지 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이 짜여진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와 월주는 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러한 환경하에 내가 던져진 겁니다. 이런 환경하에 내가 던져진 거고, 그러면 일주와 시주는 내가 채워나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주와 월주에 인성이 있으면 나는 인성사회를 태어난 거야. 근데 일주와 시주에도 인성이 있어. 그러면 일단 태어날 때 인성값 50%는 일단 받고 온 거고, 나머지 2개의 인성 탱크는 네가 살면서 채우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그러면은 지지에 모조리 인성이 다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 인성 탱크 4개 채우시오잖아요. 그러면 인성 탱크를 채우지를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 보통은. 보통은 진도가 안 나가. 그럼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세상을 막 다, 일종의 구도자 같은 인생인 거죠. 이번 삶을 모든 것을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서 나중에 우주와 합일이 될 때 너가 가지고 온 정보와 노하우를 모든 영혼들한테 나누어 주어라. 뭐 이런 거 같은 거라고요, 이제. 자, 일주와 시주는 내가 채워나가는 인자, 개인적 인자. 만약에 여기에 재성이 2억에 있으면 나는 돈 끌어담는 양동이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양동이가 채워졌다가 아니고 내가 채워야 될 양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만큼의 경제활동이나 재물활동, 재물적 감각을 통해서 양동이를 채워라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폐지 줍는 일이 생긴다 해요. 다 채웠으면 말년에 크루즈 타고 세계여행 다닌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성은 경제활동, 시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놀러 다니기, 유흥 즐기기, 세계여행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일주와 시주는 나에게 주어진 미래의 숙제이고, 연주와 월주는 이러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뭐 굳이 좀 더 유추를 해서 해석하자면 연주와 월주는 내 전생의 성적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환경이다.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전생에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가 아니고, 정확히 말해는 이번 생에 내가 어떤 목적과 미션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환경적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선택한 환경적 요소다.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다른 애들은 결혼할 때 아파트 사가지고 결혼하는데 나는 왜 단칸세방에서 월세방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아버지 미워요. 내가 전생에 죄를 졌나 보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죠. 나의 이번 인생의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최적화돼서 다 어느 정도는 짜놓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절대 재벌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제가 비슷한 사례로 많이 들은 게 얼마 전 돌아가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청년, 60년 후에 태어난 청년들이 지금 20대 중후반이에요. 30대인가? 아마 20대 중후반일 거예요. 그 청년을 사주를 김우중 회장님하고 똑같네. 제가 재벌 사주라고. 이게 바로 재벌 사주야. 김우중 회장님과 사주가 60년 후에 태어나서 똑같아. 대운 흐름까지도 같아. 근데 백수 청년. 대신 부모가 부자. 압구정에서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사주를 보러 왔는데, 자네는 뭐 할 건가? 그래서 뭘 해요? 아버지한테 받으면 되지. 그 아버지가 지금 강남에 집이 몇 채인데,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지. 꼭 다녀야 되나요? 학교는 졸업해야지. 그거 가야 되나요? 이상하다. 정주영 회장님 사주인데.
그러면 그 사주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밥 좀 굶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그래서 나 성공할 거야. 반드시 세계를 내 손 안에 거머쥘 거야 라는 악에 바친 경험을 청년기에 하면 그 사주는 재벌. 근데 재벌집에 태어나서 다 갖춘 사회에서 살면 아우 뭐하러 노력을 해. 그냥 살지. 반바지 입고 슬립바 끌고 살면 되지. 같은 사주라도 쓰임이 달라진다. 같은 의미와 같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요 위에 보면은 연주는 인생의 1사분기, 월주는 인생의 2사분기, 일주는 인생의 3사분기, 시주는 인생의 4사분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좁은 의미의 나를 나타내는 게 일간인데 이 좁은 의미의 나를 나타내는 일간이 3, 4분기에 나타난다고?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중년이 되고 결혼하고 머리 상투 틀고 내가 중년 정도 돼봐야 나의 정체성을 찾고 인생을 내 주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어릴 때는 환경에 휩쓸려서 움직인다. 네 개의 기둥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에너지적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년기, 청년기에는 요 연월주가 주로 이게 반장 딱 표찰 차고 야 내가 이끌어 줄게. 자, 때 되면 너 발전하면 너한테 이 반장 자리, 조장 자리, 팀장 자리 넘겨줄게. 그래서 사람이 일주의 구간으로 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바톤 터치 받아서 살게 된다 같은 의미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다.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지 말고 뭔가 그 사건들이나 현상들에서 의미를 찾아서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발전하라는 의미인가. 내가 계속 누구와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구랑 계속 싸워. 어떤 나의 모순이 드러났는데 자기는 그걸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정확히는 그 사람과 나의 둘의 모순을 드러낸 거예요. 모순을 드러내서 티격태격 싸웠어. 그 말은 그 모순을 고치자는 얘기예요. 고치지 않으면 동일한 일로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움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가끔 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술이라는 게 일종의 모순 배양액 같은 저는 느낌이 들어요. 모순 배양액. 여러분 그 바이러스 추출할 때 바이러스 검체를 탁 체크했는데 그게 기계에서 바이러스 감지가 안 되니까 무슨 배양액 속에다 걔를 놓고 키워. 그래서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막 증식시켜. 그러면 이제 현미경으로 딱 잡아내. 사람도 모순이 있어. 내 안에 고쳐야 될 모순들이 있어. 뭐가 났어. 모순이 있는데 이게 잘 숨어가지고 증세가 잘 안 나타나. 그럴 때 이 증세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 술을 막 마셔. 술을 마시면 이게 일종의 모순 배양액을 막 내 몸에 들이부은 거야. 그럼 이제 모순이 나타나. 갑자기 내 안에 숨어있던 야성, 섹스광, 미친놈, 분노의 에너지, 그놈들이 다 숨어있다가 배양액 속에서 우리 세상이다! 이성이가 죽었다! 우리 세상이다! 경찰이 안 나타난다! 다 드러나. 그러면 결국 술을 통해서 내 모순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그러면 그 모순이 드러나면 고쳐야지. 내 모순이 뭔지 알았잖아. 술 먹으면 개 된다는 거. 그럼 알았으면 고쳐야지. 안 고치면 어떻게 돼? 계속 배양해. 이제 맨날 배양해. 계속 모순을 배양해. 자, 근데 참으로 이 술이라는 거는 모순만 배양해내는 게 아니라 가끔 장점도 배양하고 즐거움도 배양하고 내 안에 숨어있던 소수인자들을 막 배양해내서 랜덤하게 막 배양해. 어떨 때는 내가 천진난만해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통과 슬픔이 밀려와서 막 그냥 다 배양액이라서 저는 그렇다. 삶에서 이 만나는 인간관계들은 다 나의 모순을 서로 들춰내서 부딪히는 방법이다.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겠는데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남자들이 죄다 이상한 놈들이야. 이상한 변태 사이코 같은 놈들이 사기꾼이고 유부남이고 이런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본래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지금 훈련을 거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훈련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빡세니까. 이런 식의 내 모순을 드러내는 인간관계에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미 그 훈련 다 거쳐서 드러낼 모순이 그닥 없는 사람들. 이미 그 훈련을 다 거쳐서. 이왕이면은 그 모순 드러내서 모순을 처리하는 걸 좀 빨리 넘어가면 좋고,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저 인간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내 모순을 다 감춰버리면은 계속해서 그 모순을 드러낼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누가 그 일을 시키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상위 영혼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다시 한번 들춰내보자. 이번에도 안 고치냐? 근데 다시 한번 이번에 더 높은 강도로 내가 한번 들춰내볼게. 이런 식의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적 차원에서 원인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현실에서 어떤 증거를 주고 있는 거다.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그 집에 바퀴벌레 최소 몇 마리 있다? 최소 100마리 이상 있는 거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에 띄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100마리, 1000마리가 있는 거다. 나한테 어떤 모순이 드러났으면 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씨앗이 엄청나게 자라 있는 거다. 그래서 현실에까지 삐져나온 거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게 내 미래를 바꾸는 거다. 내 내면을 바꾸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바꾸는 일이다. 우주를 청소하러 다니지 말고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내면을 정화하면 우주는 자연적으로 청소된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 이제 사주에 대한 기본적 용어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죠.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을 합쳐서 사주 4개의 기둥이라고 한다. 2번 사주의 연주, 월주는 음력이나 양력이 아닌 절기를 기준으로 구한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 아닌 입춘 2월 초순이다.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사주는 음력을 봅니까? 양력을 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는 음력 보시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정확하게는 절기력을 봅니다. 음력, 양력이 아닌 절기력은 뭡니까? 이게 이제 뒤 시간에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황도라는 길을 정확히 12등분을 한 게 절기입니다. 24등분을 하는 게 24절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옛날에 만들었는데 이 천문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이 명리학은 양력도 음력도 아닌 절기력을 사용합니다. 자, 3번. 사주는 우주적 기운이고 행성의 움직임과 연관이 됐다. 사주는 우주적 기운을 본다. 근데 이 우주적 기운은 행성의 움직임과 그래서 천문학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주, 월주는 지구의 공전주기에 근거하고 있고 일주와 시주는 지구의 자전주기에 근거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겁니다. 내 스스로 변하고 있으면서 변화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이 공전과 자전의 주기, 연주, 월주는 사회의 변화, 일주와 시주는 나의 변화. 하지만 나의 변화를 상징하는 일주와 시주는 나의 미래, 나의 중년 이후의 미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궁창 같은 사회에서 백로처럼 살았어. 그러면 사회궁이 시궁창이고 일시주가 백로야. 그러면 내 미래는 백로의 사회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네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사회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렇게 산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니까 사회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아이가 방을 안 치우고 놀고 있으니까 쓰레기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된 거야. 쓰레기를 치우고 살았으면 아이는 깨끗한 방에서 엄마 사랑받고 살았을 거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이 바뀌며 내가 바뀌다. 이게 연월주의 변화와 일시주의 변화. 연월주는 사회적 변화, 일시주는 나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는 나의 미래다. 자, 천간과 지지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함축을 하게 되면은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 그래서 이 천간지지를 얘기할 때 천간은 기이고 지지는 질이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기질이다. 저 사람의 기질은 말이지 라고 할 때 저 인간은 기질이 저래, 저 강아지는 기질이 저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라는 거는 에너지적 작용이고 질은 실체적 작용이다. 그러면 기질이 더러워 라는 말은 생각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다 뭐 이런 소리고 이런 거죠. 기질이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럼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하는 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천간은 기, 지지는 질이라고 하는 투 트랙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아우, 친절하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친절합니다. 친절한데 복잡합니다. 왜 그러느냐? 천간 신호와 지지 신호가 엇갈리거나 반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했는데 천간 시그널에서는 그래 돈 하고 돈 에너지가 들어오고 지지 시그널에서는 도둑놈 하고 들어오면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도둑놈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돈과 도둑놈이 같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돈과 도둑놈이. 그러면 나한테 돈 생길 일이 있을 거고 동생이 내 돈 훔쳐갈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친절하죠. 아주 친절하죠. 네. 천간과 지지가 신호가 서로 다르게 나올 때는 보여지는 면, 느껴지는 면과 실체적인 면이 다를 수 있다. 가령 우리가 파리의 에펠탑을 구경 가기로 했는데 듣기로는 소문으로 사진으로 보기에는 파리의 에펠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해. 우와 가서 봐야지 했는데
정작 에펠탑에 직접 가서 봤더니 거기가 다 쓰레기장에 소매치기 왕국의 노숙자 천국이야. 뭐야, 여긴 쓰레기장이잖아. 그게 뭐야? 조화보 에펠탑 좋아요라고 천간에 써 있고 지지에서는 에펠탑 가보면 실망할 거예요 라고 써 있는 실체적인 부분. 그게 천간 트랙과 지지 트랙의 차이다. 천간은 관념, 생각이고 지지는 실체적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라는 말을 명리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 영향력을 미쳤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뭐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결국 생각도 그렇게 변했다 라는 말을 명리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지지가 천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천간이 지지에 영향을 미칩니까? 지지가 천간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천간도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지지도 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사주를 해석할 때 상당히 많은 차원들이 나오죠. 가령 요 동네가 천간, 사회적 천간이자 사회적 드러난 천간 관념이자 나의 인생 전반부의 관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동네가. 근데 이 관념이 이 동네에서 실체가 전혀 없어. 지지하고는 완전히 상반돼 있어. 그러다가 이 동네에서 지지가 되었어. 그 말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인생 전반부에 내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지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말년에 인생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지지에서 실체로 이루어졌네가 되는 거죠. 가령 여기서는 나는 낙원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시궁창 사회에서 낙원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야. 재밌죠? 쉽죠? 근데 이 낙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당신은 결혼하고 애 낳고 시간 좀 지나면 낙원에서 살게 될 거예요. 당신의 현실은 정말 낙원이 될 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주를 보고 꿈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부자 꿈을 꾸면 부자가 될 거고, 뭐 대학 교수 꿈을 꾸면 대학 교수가 될 거고, 뭐 성인군자 꿈을 꾸면 성인군자가 될 거고, 뭐 깨달음의 꿈을 꾸면 깨달음의 사회를 살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관념을 지지해서 내려 보내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일로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골치 아파. 그럼 낙원의 사회에서 시궁창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동네에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자, 이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외우는 공식.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 천간은 관념, 지지는 실체. 사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의 구분은 없습니다. 거의 다 애매합니다. 다 필요해서 그러한 인생을 체험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탓하고 내 사주를 탓하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사주 요만큼 배운 사람들이 꼭 나의 사주 버렸어, 배렸어, 내 사주 왜 이 모양이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5살짜리 꼬맹이가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왜 고기 반찬 안 들어있고 왜 나물만 들어있어? 나 김치 싫단 말이야. 파 좀 치워줘. 나 여기다 제발 마늘 좀 넣지 말라고. 이러고 투정하는 거와 같다. 마늘도 먹어야 되고 파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내 생각하기에 과자 주고 콜라 주고 한타 주세요. 나 생수 싫어요. 콜라 줘, 콜라 줘, 콜라 줘. 이거는 그냥 5살짜리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의 사주는 누가 짰습니까? 현재 내 의식이 짰나요? 내 어린애 같은 내 의식이 짰나요? 아니요. 나의 상위 의식, 매우 높은 나의 신성이 내 사주 프로그램을, 운명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거에 맞는 환경까지 딱 세팅해가지고 내가 만나는 배우자, 친구, 부모, 형제, 사회, 학교 중요한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정해갖고 와서 그 안에서 너의 자유의지를 발휘하거라. 사실 이게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건지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한데 보통 영적 레벨 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거의 꼭두각시인 거고 영적 레벨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내가 뭔가 꼭두각시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지? 라고 이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마치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영화 아시죠?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거 뭔가 다 짜고 치려 고스톱인 것 같은데? 를 깨닫게 되다. 거기서 하도 이제 닳고 다르다 보니까 수많은 작은 미시적 정보들이 보니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용당하고 누군가 나를 계속 조종하고 내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루먼이 협상을 하죠. 일종의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트루먼 쇼의 그 감독한테 나 여기 내보내줘. 안 내보내면 나 여기 세트장 다 부실 거야. 협상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인간도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 운명을 조율, 조정, 협상하기 시작하다. 내 운명을 내가 이끌기 시작하다. 나만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입니다.